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홍시PD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시승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이크 시승을 위해 이곳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시승할 모델은 BMW 모토라드 R18이고요. 영상을 통해 BMW R18 모델만의 매력과 가치를 확인해 보시죠. 사실 오늘은 지금 투어 2일차고요. R18 100어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랜스컨티넨탈 모델을 탑승했었고요. 2023년 부산 BMW 모토라드 데이즈에 제가 분당에서부터 클래식 모델을 타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모델을 다 시승해 봤는데,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과 비슷한 느낌이고요. 배거와 트랜스컨티넨탈이 좀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주행 느낌은 비슷비슷해요. 전부 비슷비슷한데 확실히 이 앞에 카울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의 차이가 투어를 나가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제 탔던 트랜스컨티넨탈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앞에서 바람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을 잘 막아주고, 지금 타고 있는 배거 모델 같은 경우도 웬만한 바람은 다 막아줘서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을 나갈 때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장거리 라이딩이 주 목적이신 분들은 배거나 트랜스컨티넨탈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 프로그램은 BMW 모토라드와 클릭앤라이드 두 회사에서 같이 만든 라이딩 프로그램인데,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R18 모델을 타고 이렇게 제주도를 일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주도가 진짜 차도 없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아도 주변 풍경이 너무 예뻐서 진짜 바이크 타고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가면 일단 목적지를 찍고 가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인솔 하시는 분 따라가면, 가다가 누구 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쉬고, 진짜 편안하게 바이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R18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지만, R18을 구매하시면 지금 이 시승 프로그램을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분들보다는 다른 크루저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에 바이크를 일단 실어 오지 않아도 되고, 그런 비용도 다 계산해보면 120만 원이 2박 3일 숙박이랑 식사까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투어의 반 정도를 진행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120만 원 내가 바이크를 진짜 좋아하면은 올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쯤은 신청해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R18 주행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고 출력 91마력, 최대 토크 16.1kgm를 발휘하는 1820cc 2기통 박스 엔진을 갖추고 있고요. 빅박스 엔진 특유의 고동감을 저 RPM에서 느낄 수 있고, 크루저 바이크 세팅 특성이죠. 저 RPM부터 고토크가 나오는 2000rpm에서 4000rpm 사이에서 15kgm 이상의 토크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토크가 16.1kgm니까 거의 모든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 3000rpm 이하로 이제 고동감을 다 느끼면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R18 주행 모드는 총 3가지로, 지금은 롤 모드로 가장 일반적인 모드고, 락 모드로 바꾸면 진짜 당기는 대로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확실히 적게 감아도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하는 느낌으로 나가고, 또 빗길이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시트 당겨도 반응이 좀 느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본 모드인 롤 모드로 다녀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롤 모드로 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역시 BMW에서 만든 바이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탄하고 잘 서요. 그냥 잡는 대로 쓰고, 그리고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이렇게 카울이 달린 모델들이 무게가 훨씬 무겁거든요. 일반 모델과 클래식 모델보다, 일반 모델과 클래식 모델보다 코너링이 훨씬 편해요. 크루저 바이크도 이거 조금 위에 무게가 생겼다고 확실히 트랜스컨티넨탈 모델 같은 경우가 코너에서 눕기가 좀 더 편했고,
기본형 클래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이 계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형과 클래식 모델은 하나로 된 기본형 계기판으로 정보를 많이 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배거와 트랜스컨티넨탈 모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된 계기판 4개와 모니터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모듈과 버튼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리면 미디어, 내비게이션, 라디오, 내 차량 뭐 이렇게 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설정에 들어가서 뭐 연결이라든지 동승자 헬멧에 있는 블루투스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큰 차이점이라면, 일반 모델과 클래식 모델은 그립에만 히터가 있는데 시트 히터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편의성을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거 모델과 트랜스컨티넨탈 모델은 이렇게 왼쪽 편에 기름 게이지가 있어서 편의성을 높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컨티넨탈과 배거 모델이 연료 탱크가 8리터 정도 더 커요. 그래서 연비가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컨티넨탈과 배거 모델 같은 경우는 480km 이상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일반과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는 300km 중반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투어를 장거리로 가시는 분들은 배거나 트랜스컨티넨탈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기본형 모델이 2,800만원대에 위치해져 있고, 클래식 모델이 3,300만원, 배거가 4천만원 중반, 트랜스컨티넨탈이 5천 초반에 위치해져 있거든요. 근데 달려있는 기능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마샬 오토 크루즈 컨트롤은 배거와 트랜스컨티넨탈 모델에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이 줄어들면 속도를 줄이고 다시 속도를 올리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앞에 레이더 라이트 센서를 이용해서, 그래서 확실히 투어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쓰는 법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밀고 속도를 조절해서 속도를 올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알아서 가요. 여기 차간거리도 조절할 수 있고, 장거리 투어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또 여기 보이시는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 핸드폰 C타입으로 유선 충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를 다니실 때 좀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저는 디자인만 놓고 보자면 저는 배거 모델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배거 모델을 한번 보면 일반 모델과 클래식 모델이 좀 밋밋해 보이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컨티넨탈 모델은 텐덤 탑박스 때문에 텐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트랜스컨티넨탈 모델 같은 경우가 앞에 윈드실드도 좀 더 높고 장거리 투어링에는 좀 더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배거 모델이 스타일로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장 좀 섹시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높이 같은 경우는 일반, 클래식, 배거, 트랜스컨티넨탈 순으로 높이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80 정도 되는데 180이 넘으시는 분들은 일반이나 클래식의 시트 높이는 좀 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앉았을 때 좀 장거리 주행하니까 허리가 좀 아픈 포지션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배거나 트랜스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좀 있어서 확실히 장거리 주행을 해도 허리가 아프다던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 모델, 클래식 모델과의 차이점이 발판인데요. 이렇게 스텝을 뒤졌을 때 좀 널찍한 발판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발을 올리고 주행이 가능하고, 기어도 이제 시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누르면 단수가 내려가고, 뒤를 누르거나 앞을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올리는 건 좀 불편하고, 뒤를 내리면 이제 단이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브레이크 레버 쪽도 확실히, 그래서 원래 일반 모델이나 클래식 모델은 여기 브레이크 밟으려고 할 때 엔진 가드에 좀 걸렸었거든요, 발이. 근데 확실히 좀 덜 걸리네요. 그리고 일반 모델 제외한 새 모델에는 사이드 박스가 달리다 보니까 피시테일 머플러가 아니고 일반적인 모양의 머플러가 달려있는데, 저는 피시테일 머플러보다는 이쪽이 좀 더 이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R18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R18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형 모델이 2,800만원대, 그리고 클래식이 3,300만원, 배거가 4,000만원 중반,
트랜스컨티넨탈이 5천만원 초반에 위치해져 있어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확실히 달려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가격이 왜 비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타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그 경험하기 좋은 데가 지금 이 제주도 2박 3일 라이딩인 것 같아요. 이 120만 원이 처음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주행을 하고 있으면 120만 원이면 싸다, 120만 원 정도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제주도 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속도를 100km 이상씩 내는 그런 약간 부담이 있는 크루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한번 성능을 경험해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라도 체험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신다면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 좀 홍시피디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